당장은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환차성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상 계속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3분기 실적 사실 상당히 시끄러운 분위기였었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덧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 실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서 연말 장세가 이제 펼쳐질 초기에 와 있다는 건데요. 연말 장세 내지 그 연말 장세 특정 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마 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또 4분기 실적 전망 및 그와 관련된 특히 최근 들어 연기금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주가 약세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와 관련된 액션을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형주 펀드, 중소형주에 약 1조 정도를 투입하겠다 해서 약 10개 정도의 자산운용사를 설정해서 이미 선정이 됐죠. 자금을 이제 배분하겠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윤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 주식수의 상장 종목의 지난 3분기 실적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약 38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요. 당초 한 3개월 전에 예상을 했던 예상치 대비로는 실적이 조금 미진하게 나왔습니다. 10% 정도 좀 낮게 나왔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워도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하는 것. 특히 지난 1, 2분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역기저효과죠. 그것 때문에 단지 나빠 보일 뿐이지 작년 동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금년의 3분기 실적은 랭킹 3위에 해당될 정도로까지 크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것인데 예상 하회 비율이 제법 됩니다. 3개 중에 2개 정도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예상치 대비 실제치의 괴리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하는 그 정도도 제법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대형주는 나름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 데 비해서 중소형주는 예상치 대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따라서 어떤 특정 실적 가치주의 주가 전망을 실적을 갖고서 판단할 때에는 전망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확정치를 놓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흑자가 사실은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구조조정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이 개선되는 식으로 이른바 불황형 흑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장세가 좀 멈췄다는 측면에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전통산업 쪽이 많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강이죠. 최근까지도 별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섹터고요. 또 은행 쪽도 좋고요. 이 부분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조선, 건설까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 분야에서는 현재 식품 쪽에서 농심,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 한샘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이마트, 현재 유통 쪽에서 이마트가 괜찮았고요. IT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좀 비교적 좋게 나와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현재 실적 베이스는 사상 최대 베이스입니다. 해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안한다면 아마도 2012년도 당시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현재쯤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될 정도로 현재 상황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1조를 투자한다는 건데요. 이미 현재 어느 정도 그 펀드 유형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주 펀드, 액티브 퀀트 펀드, 중소형주 펀드. 근데 그 개념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호전되는 쪽, 그리고 그 밸류가 결코 높지 않은 PBR, PER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종목. 그리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 이런 쪽이 이제 각 운용사별로 약간의 특색을 발휘하면서 설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증권사별로 그 수혜 대상주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사별로 적어도 10개에서 많게는 3, 40개 정도의 종목들이 수혜주 대상으로 현재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략 합쳐보니까 2, 30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종목의 수가 추천이 되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를 섭렵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 현재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리고 종목 선택을 해야 된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소외당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시장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으로 타이밍에 적절한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전통 산업 쪽에서는 광주은행, JB금융, 금융주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강판, 서한, 계룡건설, 또는 철강 내지 건설 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화성산업 같은 유통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 SJM은 자동차 부품 쪽이죠. 또 사조오양, 또 예림당 같은 종목들이 현재 부각 추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장주 섹터는 의외로 좀 적습니다. IT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주들었습니다. 밸류 문제가 좀 있어서 기피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성장주 IT 쪽에서 미래 나노텍, 또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추천되고요. 또 현재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종근당,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현재 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 제약소 중에서는 종근당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종근당, 또 대성 미생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